자, 자유에 관한 죄입니다. 자, 제1절 협박죄인데, 자, 협박죄를 가기 전에 먼저 목차를 다시 한번 펴봅니다. 자, 목차를 펴보시면 자, 자유에 대한 죄라고 나오죠. 자, 어떤 죄가 있는지 볼게요. 자, 협박죄가 있고 강요죄가 있고 체포 감금죄가 있고 약취 유인 인신매매죄 강간 추행죄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열거되는 모든 죄는 자, 이렇게 묶어보세요. 묶어보시고 여기 열거되는 모든 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범으로 봅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 침해범으로 보는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배우는 협박죄입니다. 협박죄는 학설은 침해범으로 보는데요. 우리 판례가 이 협박죄를 위헌범으로 봐요. 시험 문제죠. 위헌범이다. 가로 열고 판례라고 적으세요.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 여기 살인죄, 상해죄가 있는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은 미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폭행이라든지 과실범, 유기학대죄는 미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 필기를 해 두시면 되죠. 다시 한번 교재를 오세요. 자, 협박죄를 봅니다. 자, 협박죄 보호법익은 의사결정의 자유다. 뭐 이런 것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호 정도는 방금 말씀드렸죠. 학설은 침해범으로 보는데 판례가 뭐로 본다? 위헌범 미출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위헌범이다. 관련된 판례 뒤에 나올 겁니다. 미수가 있고 협박죄와 전속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일단 놔두세요. 반의사 불벌죄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노트를 핍니다. 자, 협박죄는 어떤 죄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단순 협박죄가 있고 존속 협박죄가 있고 이 단순과 존속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런데 특수가 붙어버리잖아요. 특수가 붙어버리거나 이 상습성이 붙어버리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폭행죄랑 똑같아요. 이 두 가지를 묶어보세요. 이 두 가지를 묶어보시면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목차에서 읽었듯이 우리 판례는 이것을 위헌범으로 봐요. 학살은 침해범으로 보지만 그리고 미수가 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서 자, 지금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라 했죠. 요거 한번 봅니다. 자, 쭉 내려오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갑니다.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협박죄 조문이 나올 텐데 자, 283조 1항입니다.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 나와 있고 사망 체크 나와 있죠.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다. 그럼 1항하고 2항이 빠졌네. 2항은 이제 존속협박죄거든요. 그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이 모두 다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자, 판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방금 읽었던 283조 제3항이 바로 뭐예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라고 하는 거죠. 자, 빨간색 펜을 드시고 단순 동그라미, 존속 동그라미. 됐어요? 이 두 가지만 반의사 불벌죄이고 자, 색깔 달리해서 특수 밑줄 그시고 X.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상습 협박죄도 없어요. 자, 특수 협박죄 없고 폭처법 없어요. 폭처법 없다. 이건 특별법이잖아요. 형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겠죠. X 하시고. 자, 출제가 잘 되는 판례입니다.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고 자, 이제 도표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 도표를 왜 넣어놨느냐 하면 이 폭행죄하고 협박죄를 비교하는 문제가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유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확실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호법을 건너뛰고요. 자, 보호 정도 관련해서 우리 봤지? 형식범, 거동범이고 추상적 위헌범이다. 폭행죄는 뭐다?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위헌범. 그리고 협박죄 같은 경우에 방금 판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판례가 위헌범으로 봤어요. 학설은 의미 없고 판례가 위헌범으로 봤다. 그리고 수단에는 폭행죄는 유형적 방법만 되지만 협박죄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소추 조건 똑같아요. 자, 여기서 반의사 불벌죄 똑같고 자, 특수하고 상습성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거 똑같고 자, 미수 관련해서 자, 폭행죄는 미수가 없었죠? 근데 협박죄는 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똑같아요. 존속, 상습범, 보복범죄는 다 똑같다. 이건 공통이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워버리면 자, 일단은 차이가 있는 것이 자, 폭행죄는 미수가 없고 협박죄는 미수가 있다. 그쵸? 그리고 수단 관련해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고요. 소추 조건 관련해서 자, 둘 다 반의사 불벌죄다. 그리고 특수나 상습은 아니다. 자, 이게 출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밑에 건 됐고요. 전속 상습범 보복범죄는 그 다음 문제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보호 정도 관련해서
위헌범위다. 그렇죠? 위헌범위다. 여기도 위헌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두시고 자, 협박죄를 한번 가볼게요. 자, 조문 갑니다. 자, 사람을 협박한 자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객체고요. 협박은 행위고요. 뭐뭐한 자는 주체가 됩니다. 이때 사람은 보세요. 이때 사람은 밑에 자연인을 말합니다. 타인을 말하죠. 법인 밑줄 그으시고 X. 법인은 제외된다. 왜 법인은 제외될까요? 여기 보세요. 이 상대방은 뭐다?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뭐다?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이러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객체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비교되는 부분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객체를 보시게 되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아라든지 명정자는 이제 만취자를 말합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쓰시지 마시고 초보자, 초보 수험생들은 쓰시고 그래요. 만취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공포심을 일으킬 능력이 안 되죠. 만취당했기 때문에 정신병자나 수면자는 역시 탈락입니다. 자, 팔레보죠. 자연인만 동그라미 치시고 검은색으로 자,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법인 밑줄 그으시고 X 여기 색깔 비교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색깔 칠한다 그랬습니다. 자, 행위는 협박인데요. 자, 형법상의 협박 개념 나와 있지. 우리가 전 시간에 그 폭행죄 배웠죠. 폭행죄는 4단계를 나눴죠. 근데 협박죄는 3단계입니다. 여기는 최강의가 없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개념 자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자, 일단 광의입니다. 광의가 있고 한 단계 낮은 것이 협의가 있고 더 낮은 것이 최협의가 있습니다. 최협은 똑같아요. 반항 불가능, 현저히 곤란은 똑같아요. 강도 강간죄는 똑같단 말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협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공포심이지만 광의라는 것은 이 협의보다 좀 더 한 단계 넓어요. 그래서 일반적 공포심이면 되는 거예요. 협의는 현실적 공포심을 요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우리 판례가 어디 있습니까? 판례가 여기 있잖아요. 협박죄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협박죄는 뭐다? 일반적 공포심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현실적 공포심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왜? 위헌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됐고 여기 색깔 칠하시고 됐습니까? 반면에 침해범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건 학설이 취하고 있는 것인데 침해범으로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봐요. 그러나 위헌범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봐요. 됐죠? 나머지 건 그냥 눈팅하는 겁니다. 미쳐 그지 마시고. 자, 협박죄가 끝나면 이제 강요죄를 배울 텐데요. 이 강요죄도 우리 판례가 광의 개념으로 봐요. 그리고 협박죄를 구성요건 요소로 하는 이 공갈죄도 우리 판례가 광의 개념으로 봐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박죄를 광의로 보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봤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번째 협박은 우리 판례가 광의로 본다. 자, 이 협박과 구별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경고고 하나가 폭언입니다. 자, 경고를 볼게요. 자, 고지된 해악의 실현 여부가 행위자에 의해서 직간접으로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좌우될 수 있다고 하면 그 협박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적지 마시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채권자가 화가 많이 났죠. 찾아가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코지를 하겠다. 너 딸 자식 다 해코지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 채권자인 행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칼부림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기물파손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위자에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상대방에게 협박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닌 이 자연 발생적인 재앙이라든지 그렇죠? 기륭화복이라든지 천재지변의 도리를 알리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협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고로 봐요. 그래서 불가버립니다. 예를 들면 벼락을 맞아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했을 때 벼락을 내린다 안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하나 볼 텐데요. 쭉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면 자, 협박이 아닌 부분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판례가 나올 텐데 이 판례는 원래 공갈죄에서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조상천도 죄를 지내라. 죄를 지내라. 이 죄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생긴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재가 참 비쌌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 판례이긴 하지만 발생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발생했거든요. 그때 이 재에 한번 지내는 것이 수백만 원이었어요. 수백만 원. 수백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낼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무당이 와가지고 당신의 집에 뭐 삼재가 깼네, 뭐 아들, 딸이 뭐 어떻게 되네, 뭐 시험은 자꾸 떨어지고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죄를 짓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뭐 좋은 일이 생긴다, 좋지 아니한 일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을 평가할 수가 없고 협박이 안 되니까 결국 공갈죄도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결국 이 무당은 그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냈습니다. 돈을 뜯어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그것을 기회로 고소를 했던 사건이죠. 근데 어쨌든 협박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뒤에서 공갈죄 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다시 원위차에서 그 다음 보아야 할 것이 이 폭언이죠. 폭언. 자, 폭언은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은 협박으로 보질 않아요. 자, 외형상 해악이 고지된 경우를 할지라도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전혀 없다. 전혀 없어요.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해보세요. 전혀 없거나 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자 2번 체크해보세요. 이 자체가 판례입니다. 이 자체가 판결 요지인데 자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전혀 없다.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협박으로 보질 않습니다. 자 관련된 판례를 봅니다. 자 조상 천도세 사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피해자 언쟁 중에 입을 찢어버린다 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실제로 입을 찢진 않죠. 근데 뭐 감정상의 부분, 욕설 부분, 일시적 부분 때문에 한마디 한 것 같고 실제로 잡아다가 입 찢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욕설에 불과할 뿐이지 뭐 협박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그 여성이죠, 이 여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고인도 여자고 이 피해자도 여자입니다. 이 사람도 여자였고 이 피해자도 여자였는데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쥐도새도 모두 파묻어 버리겠다. 너까지 거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파묻어 버리겠다. 쥐도새도 모두 파묻어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파묻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둘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협박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판례가 이것은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했지 협박을 보지 않는다라고 한 근거가 뭐냐면 같은 여성이니까 그렇죠? 같은 동네 여성이고 시골 여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이 사안을 좀 달리하면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폭이라든지 그죠? 조폭이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돈 언제까지 갚아라 안 그러면 파묻어 버린다. 진짜 파묻어 버려요. 영화를 보면 진짜 파묻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사안이고 이 사안에서는 뭐다? 그렇게까지 판단하지 않았고 같은 부녀자끼리 한 남자 놓고 싸마는 그 애정 갈등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욕설에 불과하지 협박으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뭐 시험에 많이 나왔던 판례들입니다. 자, 이 판 한번 볼까요? 자, 피해자의 처와 통화하기 위하여 그치? 이 남자가 이 처의 남편에게 전화한 겁니다. 전화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으니까 끊어버리고 전화 받으니까 끊어버리고 어떨 때는 남편도 약간 눈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놈이 30분, 30분 동안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중엔 뭐라 그럽니까? 한번 만나자. 그치? 나한테 자신 있냐? 이렇게 한 정도의 말 갖고는 협박으로 보진 않는다. 한번 만나자. 한번 만나자. 자신 있냐? 이런 말 협박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받고 같은 동네, 마을 동네입니다. 동년배 간에 동장직을 못해 먹겠다라는 불만의 표시로 두고 보자. 진짜 두고 보자고 해서 진짜 두고 보진 않죠? 이것들도 협박으로 보질 않습니다. 경찰서장 앞으로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되는데 무죄한 자를 석방하라. 안 그러면 38선 이북으로 간다. 북한도 가겠다는 거예요. 뭐 북한 가면 가는 거지, 그렇죠? 뭐 경찰서이 겁을 먹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협박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판결문지 읽다 보면 외포의 념을 느끼게 하며 족하다 했는데 족하다고 볼 수 없다 했는데 이 외포의 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뭡니까? 겁, 그렇죠? 경찰장이 겁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한자인데 옛날 판례다 보니까 이러한 한자를 좀 많이 썼어요. 자, 그러면 색깔 표시 한번 해볼게요.
안 되는 것은 제 조상천도제 사건입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이런 것은 협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칭 조상천도제 사건입니다. 자, 입 찢어버린다, 파묻어버린다, 한번 만나자, 자신 있냐? 두고 보자, 이북으로 간다, 가든지 말든지, 그쵸? 이런 것은 협박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간단히 정리하시고, 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내용 봅니다. 자, 내용에는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 밀접 관계에 있는 제3자, 이거 다 판례에 나옵니다. 뒤에 밑에 나옵니다. 상대방이든 제3자 등 상관없고, 이때 제3자에는 누가 포함된다? 자, 빨간색 드세요. 법인도 포함됩니다. 자, 내용에는 법인이 포함됩니다. 색깔 칠할게요. 여기 색깔 칠합니다. 근데 앞으로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앞으로 올라가 보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상대방 객체에는 법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에는 법인이 포함된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 노트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A가 B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 B는 자연인이라 그랬죠?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고 법인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해약을 고지할 때 그 협박의 내용에 법인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법인이 포함된다. 왜냐하면 너가 나한테 뭐뭐 하지 아니하면 뭐 세무신고하겠다. 그치? 세무신고하겠다. 아니면 너 회사 망하게 하겠다. 뭐 등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협박의 내용 속에는 법인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법인의 내용, 협박의 내용은 구별하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받으시고. 자, 다시 교재 오면, 자, 그리고 여기 관련된 판례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관련된 판례를 보면, 자, 쭉 내려와서 여기입니다. 협박의 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 밑줄 그시고, 친정 밑줄 그시고, 제3자 밑줄 그시고, 다 된다 이거예요. 다 된다. 이 내용 나와 있지? 이 피해자 본인에 관련된 내용이든 친족에 관련된 내용이든 제3자에 관련된 내용 등은 다 포함되는데 이때 제3자는 누가 포함된다? 빨간색으로 법인 동그라미, 법인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색깔.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 여기 또 제3자 나와 있죠? 여기 직접 해약을 고지해도 되고 제3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제3자는 여기 직접을 해놨으니까 도구죠, 도구. 도구란 말입니다. 도구. 제3자는 도구로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제3자, 이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할 수 있을 만한 언동을 했거나 또 제3자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었을 때 한해서는 행위자가 직접 고지한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로 열고 이때는 뭐다? 이때는 제3자가 하긴 했는데 이때 제3자는 행위자의 도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고지자가 직접 한 거나 매한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지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두시고 자, 그런데 만약 고지자가 명시적, 무시적 언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지. 여기 없다 나와 있지? 그치? 언동을 한 적도 없고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인식도 한 적이 없고 그랬을 때는 뭐다? 협박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건 당연한 거죠. 협박죄 되는 것은 위와 같은 조건을 갖췄을 때 안에서 되는 것이지 여기 밑줄 그시고 그렇죠?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언동을 한 적도 없거나 인식도 한 적이 없다면 협박으로 볼 수가 없다는 지문 받으시고 여기 꺽쇠 1번이 좀 출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올라가서요. 자,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자, 고지된 해약은 상대방의 공포심을 줄 정도로 구체성 밑줄 그시고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현실적 발생 가능성 밑줄 그시고 X 그리고 현실적 행위 실현 의사 밑줄 그시고 X 됐어요? 왜? 위헌범위니까. 이것도 출제되는 거예요. 여기 좀 잘 받으세요. 판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판례로 되어 있는데 뒤에 나올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이 판례는 뒤에서 보도록 하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거동됩니다. 거동 밑줄자 판례 있습니다. 조건부 해약 고지됩니다. 내가
검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됩니다. 허무인 명의, 익명 밑줄짝 돼도 됩니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부작이 됩니다. 부작이. 왕따 시키는 거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해약 대상에는 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됐고, 자, 이 방법과 관련된 판례도 좀 보도록 합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여기 안 봤네요. 여기 뒤로 가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여기 제3자 관련된 것인데 보시면 협박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일반적 공포시입니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 공포시입니다. 그쵸? 그리고 해약에는 법익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약이 반드시 본인, 그 다음에 친족, 제3자 여기까지 다 했죠? 다 했죠? 그리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빨간색 밀접 동그라미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약 내용이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이것도 협박이 된다. 이 지문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갑은 혼자 술 마시던 중, 그쵸? 한나라당, 지금 저 국민의힘당을 말합니다. 옛날 전신. 국회에서 예산안 강행 처리하는 것에 화가 나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경찰관이 받습니다. 받는데 뭐라 그럽니까? 관할구역 내에 있는 한나라당 당사를 폭파시켜버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당사를 폭파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이 경찰관이 이런 전화의 내용을 받으면 이 경찰관은 겁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죠. 부수든 말든. 그렇잖아요? 뭐 우리 집을 부순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겁을 먹고, 우리 집 와이프, 우리 집 딸, 자식 해코지 하면 그건 겁을 먹죠. 근데 당사를 뭐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렇죠? 폭파시키든 말든. 그렇죠? 물론 폭파시켰다고 하면 우리 가서 그냥 조사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렇죠? 따라서 이 제3자에게 이런 내용이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 제3자와 이 한나라당 당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통화를 받는다 하더라도 겁을 먹지 않는다. 이게 판결 루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꺽쇠 2번을 가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갑 정당의 당사와 경찰관인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 밀접 밑줄 그으시고 X. 밀접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 밑줄 그으시고 X. X.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다 색깔. 여기다 색깔, 밀접 색깔. 됐고. 시험은 꺽쇠 2번이 많이 나왔어요. 1번보다는요. 2번이 워낙 많이 나왔는데 뭐 2번은 이 정도까지만 필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 볼게요. 자, 방법을 보시면 협박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언어 동그라미. 그쵸? 빨간색으로 거동 동그라미. 언어는 당연히 협박되죠. 근데 거동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자, 회칼 두 자루를 들고 나와서 죽어버리겠다며 자해 동그라미. 이 거동이죠? 거동. 찌를 듯이 겨누었다 동그라미. 거동이죠? 여기 거동이죠? 겨누었다 동그라미. 자, 내부 비리를 까발리겠다. 그쵸? 이 겁먹어요. 겁먹습니다. 자, 요 4번이 출제가 좀 되는데 보세요. 내부 비리를 고발하겠다 그랬습니다.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요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반면에 회사에 대한 협박죄는 되지 않습니다. 이건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지문 잘 나봐요. 여기 상무이사 앞에다가 회사까지 집어넣으면 틀려요. 둘 다 회사와 상무이사 모두에 대한 협박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상무이사에 대한 부분만. 무슨 여린 색깔로 여기 색깔 칠할게요. 여린 색깔로. 됐고. 자, 그 다음에 세무조사 나와 있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회사를 경영하거나 그러면 이 세무조사가 제일 무서운 거야, 이게. 그렇죠? 세무조사 한번 받으면 이 5년치를 다 조사하거든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걸리지? 그럼 몇 별 토해내야 돼. 그럼 지금까지 장사한 거 다 그렇죠? 도람이 타불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처벌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 얘기하면 협박죄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여당의 국회의원 입후조 예정자가 6급 직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뭐라 그럽니까? 뭐 6급 직원이 힘이 있나, 그쵸? 공무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6급 직원 공무원에게
야당도 아니고 여당입니다. 이 후보 예정자가 전화해서 하는 말이 자신의 지위를 동원해서라도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너에게 위해를 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지위라는 이 사회적 지위도 협박의 수단 대상으로서 동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색깔 칠해 볼까요? 색깔 뭐 굳이 칠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색깔 칠하면 거동, 자해, 겨누었다, 내부 비리, 세무조사, 지위, 위해 이런 부분. 나머지 다 했지? 다 했습니다. 자, 기수 시기는 쉬었답니다.